일본의 10대 뉴스를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2023년 니혼노 오모나 뉴스 요미우리 신문이라는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에 기사 내용 중에 하나가 2023년 일본의 오모나 주요한 주된 뉴스 인기 뉴스란 얘기겠죠. 저 봤는데 하코네 에키덴 하코네 역전 마라톤 지금은 그런 말 안 쓰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역전 마라톤 이러면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역전 마라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코네 에키덴 하면은 역전 마라톤이라는 겁니다. 근데 관심 없죠 이런 거. 일본에서는 관심이 있나 본데. 그런데 저는 쭉 이렇게 보다가 하나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냐 하면 7번째 뉴스에 사카노 오에 켄자부로상 시교 소설가 일본의 소설가 중에 오에 켄자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노벨 문학쇼 사카노 오에 켄자부로상가 미카 88歳で死去した関連記事戦後民主主義世代の旗手전후 민주주의 세대의 기수였다. 오에 켄자부로라는 사람인데 저는 대학교 때 일본 문학을 전공해서 이 사람의 소설을 한두 개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않았고요. 한두 개 정도 그냥 맛보기로 읽어본 적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읽어볼까요? 겐다이노 닌겐노 이키루 카타치오 미스에 현대 인간의 살아가는 형태를 관찰하고戦後 민주주의 세대의 기슈として 活躍した 노벨 문학賞 作家の 오에 켄자부로상 전후 민주주의 세대의 기수였던 로서 활약했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오에 켄자부로상이 미카 로스이노 타메 3일 노세해서 병원대 시켜시다. 병원에서 사거 죽었다는 거죠. 돌아갔다. 88살 88살 코크베츠 시키 장례식을 코크베츠 시키라고 하네요. 오소기 장의 오소기라고도 하는데 장의 코크베츠 시키 고별식이라는 말을 쓰네요. 킨신샤 콘신인지 킨신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캣즈족야 캣스엔 관계의近い親族を意味する表現. 근친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읽는 방법은 킨신샤네요. 킨신샤. 고별식, 장례식, 추도식에는 가까운 혈족들만 모이는 걸로 스마셌다. 모여서 마쳤다. 상주를 또 뭐라고 부르나요? 이런 것까지 조사해야 됩니까? 내가 이거 유튜브 해먹기도 힘드네요. 소슈토와 이族の 代表者であり 葬儀 葬式の 主催者です. 個人の代わり 소몽을 受けるのが主な務めになります. 多くの方が関わる葬式内容の取りまとめや弔問客の送料への対応など.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보통 이 상주, 우리는 상주라고 하죠. 참나. 고소기노 슈사이샤노 고토. 모슈라고 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모슈. 일본어가 이렇습니다. 왜 이게 상자인데 소슈라고 읽지 않고 모슈라고 읽을까요? 일본어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모슈노 요미카타 또 이미. 이런 것까지 아는 사람은 아마 한국 사람 중에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타다시 요미카타 바른 읽는 법은 모슈, 소슈도 괜찮다고 하네요. 이 상주의 상자는 우시나우 일타라는 뜻인데 모, 소, 주자는 누시, 슈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모누시 또 요무노와 마치가에 모누시라고 읽는 것은 잘못이고 모슈 또는 소슈라고 읽어야 맞다고 하네요. 이를 상자를 모로 읽는 경우에는 상중이다 할 때 모주, 상복할 때 모후크, 상장, 모쇼, 복상, 후모 이런 것이 있고요.
소로 읽을 때는 상주, 소슈, 상실하다 할 때 소시츠, 상가할 때는 소카, 대상, 타이소, 큰 장례 뭐라는 거죠. 이건 저자 같은데 저상. 아무튼 모라고도 읽고 소라고도 있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 배웠습니다 오늘. 소슈와 모슈와 스마 유카리상 오에 겐자부라산의 부인이 유카리라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1935년 에히메県 에히메면 시코쿠에서 태어났네요. 1935년 시코쿠에 있는 에히메에서 태어났네요. 니치베 카이센의 도시니 국민学校に 入学し 일미 개전 한 해에 전쟁이 발발됐을 때 국민학교에 입학했다.9歳대 치치오야오 나쿠시다. 9살에 아버지를 잃고 유쇼기오 유소년기를 스고시다. 모리노 타니마노 무라노 이메지도 유소년 시대를 보낸 숲이 우거진 마을의 이미지와 슈센 종전과 함께 슈센とともに学校教育が軍国主義から民主主義的なものに切り替わった体験が文学上の原点となった. 군국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이 사람의 문학상의 원점이 되었다. 작품으로는요, 57년에 기묘나 시고토, 기묘한 일, 이걸로 데뷔했고요. 요쿠토시, 다음 해에 시이크, 사육이라는 걸로 아쿠타가와쇼 주시오시다. 일본에서 소설가들, 문학가들은 아쿠타가와쇼를, 이 아쿠타가와 상을 받으면 되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테킨 인간, 성적 인간, 이거는 좀 초창기 작품이고요. 제가 읽은 거는 이 64년에 호진테키나 타이켄, 개인적인 체험, 저는 이걸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렴풋이 이게 정확하게 개인적인 체험이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이 어떤 소년이었나요? 소년이 버스에 탔는데 일본 여성이 그 주둔군, 미군에 의해서 희롱당하는 그런 걸 조금 적나라하게 그런 장면을 표현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일본에서도 미군 문제 그런 것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은 바라봤나 보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진 않았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일본 문학을 크게 좋아하진 않아서 조금씩만 맛보기만 봤었는데 아무튼 노벨문학상, 우리나라는 아직 노벨문학상 받은 사람이 없죠. 일본에는 가와바타 야스나리하고 이 사람 오에 겐자부로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아무튼 죽었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의 2023년의 주요한 뉴스 중에 알고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서 소개해 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얼마 전에 올린 동영상에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마지막에 정치색이 너무 강해서 부담스럽네요. 구독 취소했습니다. 요이치니치오. 오에 켄자부로 이 소설가의 죽음으로부터 좀 우리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인기가 있는데 20대, 30대 젊은이들이 특히 많이 보고 있고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화가 난다는 반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어를 공부하거나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본에 관한 문제도 잘 알아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었고 그때 일본에 부역했던 소위 친일파라는 놈들이 해방 후에는 미군에 부역하고 군사정권 때 박정희, 전두환 같은 군사정권 때는 군사정권에 아부하고 부역하면서 이 남한의 기득권 세력이 되었거든요. 그런 놈들이 친일을 했던 놈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좀 왜곡된
역사인식? 그러니까 자주적인 역사인식보다는 친일파적인 역사인식, 그리고 그런 놈들이 정당성이 없다 보니까 속이고 왜곡시키는 그런 것을 통해서 부정한 방향으로 정치를 해왔죠. 지금 젊은이들은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역사를 모르는 바보가 되어서는 좀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주체성이 있는 의식을 가지고 일본을 좋아해도 좋아하고 일본어를 공부해도 공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일본에 뭐 좋다고 하는 여행지나 물건 이런 것만 무작정 소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서울의 봄 영화에서 알 수 있듯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놈들이 박정희조차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놈이 전두환, 그 다음 노태우,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김영삼이고, 다 같은 정당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이어서 내려온 놈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놈들이 지금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 그 사이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세 명의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되었었는데, 그 전엔 다 일본에 부역했던 놈, 미국에 부역했던 놈, 군사정권에 부역했던 놈, 이런 놈들이 계속, 그런 놈들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지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서울의 봄을 알고 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우리의 선배들,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세대들은 당당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 군인 새끼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나라를 전복했는데 올바른 방식으로 정권을 잡은 게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가정 안에서 발언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몰랐겠죠. 몰랐는데 영화를 보면서 알고 나니까 화가 나죠. 무턱대고 일본 여행 좋아하고 일본어 공부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댓글 올리신 분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일본의 좋은 것만 얘기하는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댓글 보면 세상이 답답하게 느껴지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있으면 소개하겠습니다.